자, 달림은 알죠? 우리 시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39쪽에 보면 여기 이름이 뭐냐? 그 어쨌든 형 오빠가 그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약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 형이 궁금한 그 이 물고기도 말을 할까? 이걸 읽고 나서 저도 약간 이게 궁금해졌어요. 물고기도 이 말을 할까? 네, 정선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물고기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여기 보면 물고기를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몸짓으로 생각을 전하는 걸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선생님이 그 부분 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미수개미는 고구 때가 되면 알을 낳으러 상류로 올라간다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알을 낳을 시기를 아는지 알은 며칠 만에 깨어나는지 새끼는 어떻게 어부기가 되는지 궁금한 게 많아. 물고기도 말을 할까? 아니면 몸짓으로 생각을 전하는 걸까? 별걸 다 궁금해하네. 그러다 물고기 박사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송아하고 또 오빠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연기라는 오빠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서로 아, 일단 그러니까 질문이 물고기들끼리 말로 소통을 하는지 아니면 몸짓으로 소통을 하는지 물어본 건가요? 물고기도 말을 할까 아니면 몸짓으로 생각을 전하는 걸까? 라고 연기가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만약에 서로가 받았다. 그럼 서로는 뭐라고 대답할 건지가 시안이가 궁금하다. 아, 일단 그 사람도 사람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다른 생물들도 그들만의 이렇게 언어라고 하기보다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약간 신호 이런 걸로 받는 것도 있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물고기도 말을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서로 소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지만은 뭔가 물고기들끼리는 들리는 뭔가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고기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뭔가 몸짓을 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음. 찬진이랑 찬수도 해야 돼요? 그럼, 네, 오찬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사람이 만약에 저희가 막 프랑스어로 얘기를 한다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물고기도 물고기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고기가 우리나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문장 그 자체만 보면 물고기도 말을 할까? 아니면 몸짓으로 생각을 전하는 걸까? 라고 이 책 속의 인물이 뭐 하는 거야? 궁금해하는 거야. 물고기가 말을 한다. 몸짓으로 생각을 전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물고기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른바 시각적 언어. 시각적 언어라는 게 뭐야, 시연이? 약간, 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지금 시안이가 라고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 얼굴 표정 자체가 우리가 보니까 제가 지금 뭔가 난처해하고 하는구나. 뭔가 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 이 표정 그런 거 자체가 하나의 뭐야? 시각적 언어가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몸집이나 자세나 색상 패턴 이런 것을 통해서 물고기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물고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소리 특히 이제 그 돌고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초음파라던가 소리를 내가지고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래 같은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들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지. 그다음에 페로몬이라는 그러한 물질을 화학 물질을 방출해 가지고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이른바 사고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물고기들 사이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또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뭐해? 알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인간과 물고기가 뭐 할 수 있을 거냐? 소통할 수 있을 거냐? 그건 또 이제 별개의 어떤 그런 문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의 언어를 알았다고 해서 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게 물고기 언어로 얘기한다면 물고기가 알아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 그다음 2등. 저예요. 해. 그 105쪽에 보면 그 영분이의 아빠가 죽었는데 사실은 엄마가 왔을 때도 엄마가 어딨냐고 계속 영분이를 때리고 욕하면서 계속 괴롭혔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영분이는 자신이 죽으면 통쾌해하고 막 기뻐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왜 그런 아버지가 죽었는데 영분이가 어,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 그 자기를 괴롭혔다 하더라도 그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정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빠였으니까 아빠로서 그냥 아빠여서 좋았던 그런 사랑, 아빠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서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래도 아빠가 죽고 나서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준 씨. 제 생각에는 그 영분이 아빠가 그 술을 마시기 전에는 그 예전에는 영분이한테도 막 잘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술을 마시고 약간 난폭해져가지고 그 막 사고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뭔가 술 마시기 전에는 잘해줘가지고 뭔가 그때 정이 있어서 그 아빠가 죽었을 때 슬퍼한 것 같습니다. 네, 조시안 씨. 저는 약간 아빠 약간 근데 그 정수로님의 말대로 약간 정이 있는 것도 맞다고 하고 약간 아빠가 너무 약간 이상하다고 해도 없으면 또 단점이 또 많으니까 네 그런 약간 그런 것처럼 어, 아빠가 죽어도 약간 안타깝다 약간 아쉽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찬진 씨. 아빠가 아무리 폭력적이라 그래도 그 아빠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죽어서 뭐 자기를 때릴 사람이 없지를 하더라도 아빠가 없는 그 자체만으로 슬픈 것 같습니다. 오찬수 씨. 저는 아빠가 아무리 때려도 그래도 아빠여서 그동안 키워줬는데 그것 때문에 슬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그 앞부분에 사실은 이 책에 보면 송하하고 누구였지 그 이름이? 명분이 네, 하고 토론합니다. 토론. 주제가 뭐였냐면 명분이 아빠와 같은 즉 폭력적인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라도 있는 것이 뭐한가? 낫다. 더 좋은가에 대해서 송하는 뭐? 그 총알은 아, 낫네. 훨씬 낫지. 폭력적인 아빠라도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고 반면에 영분은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없어지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존재론적, 역할론적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는 그 존재 자체, 즉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아빠와 엄마의 DNA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잖아. 그 여러분들의 DNA는 아빠의 DNA와 엄마의 DNA를 절반씩 물려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재하게 한 그 자체, 그 자체로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든 간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존재론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 반면에 아니다. 아빠가 아빠다워야지. 아빠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다? 아빠라고 할 수가 없다. 즉,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만이 진정으로 그 존재가 빛나는 것이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지우개. 지우개의 역할이 뭐야? 지우는 지우는 거. 거. 하는 거야. 근데 그 지우개가 지워지지가 않아. 그럼 그걸 지우개를 할 수 있어? 뭐 지우개? 그 지우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볼펜인데 글씨가 안 써져. 그럼 그걸 더 이상 볼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즉, 역할론적 의미.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찬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찬수는 존재론적 의미를 더 중요시 여겨 아니면 역할론적 의미가 더 중요할 것 같아. 그 역할론적 의미가 더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역할론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찬수는 엄마, 아빠 아니면 찬진이 형이 형답지 못하면 형을 인정할 수 없다. 찬수야, 네, 어떻게 생각해? 그래? 예, 그러면 찬진이가 형답게 행동해? 제대로? 아니요? 아니야. 어? 그거 자, 야, 찬수야, 너 오늘 수업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찬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존재론적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형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만 내가 형이기에 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네, 아, 자, 그 찬수에게 역할론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찬수에게 뭐라고 조언 또는 반박해주고 싶어? 왜 존재론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너보단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지. 자, 서로는 있네. 아, 저는, 음, 어, 둘 다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물론 둘 다 중요하지. 근데 이제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어느 거냐라는 거지. 어려운데, 저는 그러면, 존재론적이요. 존재론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즉, 이런 폭력적인 아빠라도 아빠기 때문에 아빠로서 인정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네. 시안이는 저는 아빠인데 이게 술 마시려고 돈을 다 쓰잖아요. 음, 솔직히 술 마시는 사람 대부분 밤에만 들어오고 음. 그러니까 솔직히 있든 말든 쓸 데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돈만 낭비되고 그래서 그런 그래서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빠라면 필요 없다. 네,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필요 없다. 네. 관론적 의미. 민준이는 저도 역할론적 의미.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필요 없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존재론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찬진이와 서로 또 역할론이 더 중요하다는 찬수, 시안이, 민준이가 서로 이제 의견이 서로 이제 선택이 다른 거야. 가치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누구야? 민준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사랑해.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아파.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여자와 헤어지겠지? 응? 왜? 그 여자가 그 여자친구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필요 없는 거잖아. 음, 헤어져야지. 어? 그건 민준아,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헤어져야지.
왜? 남자는 헤어지는 거야. 아니, 아빠, 부모는 역할 못하면 안 되고, 어? 여자친구 역할 못해도 중요해? 민준아? 아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시안이. 여자친구는 좋아해서 약간 여자친구가 된 거고 아빠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민준이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시안이 너는 그럼, 시안이 너는. 여자친구가, 저는 헤어질 거예요. 당연히 헤어진다. 쿨하게.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자, 그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시안이가 반대로 너가 어떤 역할을 못하게, 네가 남자친구로서 역할을 못하게 됐어. 네가 남편으로서, 네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게 됐어. 그럼 너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거야? 아니요 고쳐야죠. 고쳐? 네. 예를 들면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서 너가 더 이상 아버지로서 너가 더 이상 돈도 못 벌어오고 너 오히려 병원비만 많이 들어. 가족들에게 짐이 돼. 그럼 넌 너스로 떠날 거야? 네.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 아버지한테 떠나라고 그럴 거야? 아니요? 아니 존재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너는 떠난다면서 왜 아버지한테 떠나라고 안 해? 왜 저를 몰아가시는 거죠?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지 그냥 왜 그럼 같아야 되는데 왜 같이 않냐라고. 그러니까 약간 병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아, 근데 약간 술 취하고 이런 거는 약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데도 약간 그렇게 된 거니까 아, 이거는 아들로서 잘 해줬으니까 감호해줘야 되지 않나.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뭐 결론 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꾸 들여다보고 그리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영분이가 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했냐,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토의상 둘로 나눈 거지만 사실 이 두 개가 늘 함께 있는 거야. 그 영분이가 반대했을 때는 역할론적인 아버지로서의 의미를 더 강조했지만 존재론적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영분이가 나중에 슬프던 이유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누가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가 술 중독 이전에는 뭐 했던 좋은 아빠였다는. 자, 이 아빠가 그러면 이 술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뭐야? 그 폭력적인 아빠가 된 이유가 뭐야, 찬진이? 어? 찬진이 이 아빠가 그 네? 처음부터 술 중독에 폭력적인 아빠였어? 그렇지 않잖아. 네. 왜 근데 이 아빠는 술 중독에 폭력적인 아빠로 바뀐 거야? 술을 먹어서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데 왜 술을 먹었냐고. 술이 뭔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왜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했는데, 사실 이 책에서. 뭐 아, 힘든 일이 있었나 보죠. 그 힘든 일이 뭔데? 그건 잘 모르고 기억 안 나고? 네. 찬수, 왜 이 아빠는 폭력적인 아빠로 바뀌었어? 그전에는 좋은 그 아빠였고. 응. 육아나 직업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기 시작하고 응. 그 술을 먹어서 폭력적이게 육아나 네, 직업 스트레스가 있었다? 서로. 네. 저는 어, 기억이 안 나요. 시안이. 저도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약간 짐작을 해보자면, 응. 어, 회사에서 잘려서? 회사에 잘렸어. 민준이. 뭐지, 약간 사업 망해서? 어. 너네는 이 책의 아버지가 무슨 사업가야? 영분이 아버지 직업이 뭐야? 하시는 일이?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이 직업이야? 기억이 안 나서. 자, 음. 영분이 아버지는 농사 짓는 분이잖아. 아, 아, 갈림이 알조라는 것 자체가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농사 짓는 그런 분인데 영분이 아버지가 어쨌든 그 농사를 짓는 일이 자꾸 뭐 하게 된 거야? 실패하게 된 거야. 아,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뭐 빚을 진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하던 일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얘기가 맞는 거지. 그런 울분 아,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 이제 술을 찾게 되고
술을 먹는 어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상태 속에서 그냥 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일로부터 뭐 회피, 회피. 회피하고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그 억제돼 있던 감정, 그 잠재 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야, 표출. 그러니까는 우리 보니까 지금 찬수가 엄청 착해 보여. 찬수가 엄청 착해 보이는데 찬진이가 갑자기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는데 그냥 고개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필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찬수가 있는데 찬수가 이렇게 어떤 그 마음 안에 울분과 화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느 날 그걸 비집고 나와서 이렇게 폭발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사람이 어떤 그런 그 뭐야 긴장감 이런 거를 느슨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표출되어 가지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 시안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병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술 먹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자체를 뭘로 보는 거야? 병. 질병으로 보는 거야, 질병.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알코올 중독 수준에 이르면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뭘로 봐야 돼? 병으로 봐야 돼. 질병으로 봐야 되고 그거는 치료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쨌든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아버지 개인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사회 구조,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농민이 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문제다라고 그 아버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민준이 어떻게 생각해? 사회, 어? 그 사회가 농부들이 안정적으로 그 농사를 짓을 수 없도록 농사일을 열심히 졌는데 그 뭐야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빚만 지게 되고 그런 사회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이른 거다. 그런 이 사회가 문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가 돼? 아니면 다른 반론이 있어? 어? 동의되는 것 같아요. 동의되고 찬진이는 어때? 잘 모르겠어요. 찬수는 저도 아직 생각 안 해서. 서로는 어, 그런 사회에서도 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농민이 살기 힘들었을 수 있지만 음, 그렇다고 모든 농민이 다 힘들게 산 건 아니니까 음, 그 중에서도 좀 더 노력한 사람이 잘 살겠잖아요. 음,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개인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아이는 저는 약간 어떤 사람이 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운명 이런 거잖아요. 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 직업을 찾기도 잘 어렵고 그러면 저절로 약간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럼 음, 또 감옥에서 나와서 직장을 또 찾으려고 하면 범죄 때문에 우리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해서 7번, 8번, 9번 약간 이렇게 돼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약간 일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약간 국가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약간 사회의 문제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아이하고 서로 같이 얘기를 잘해줬는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비난할 수 없다라는 쪽에 시각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서로처럼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그 농작물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두 축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다만 이제 그 방점을 어디다 찍을 거냐. 개인의 노력에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아니면 시안이처럼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으니 사회 구조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뒷받침해야 된다. 그걸 바꿔줘야 된다. 요거에 더 초점을 둘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이 조금 더 다른 거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1당이 어느 당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수로 보면 제1당이야. 근데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해서 야당이야. 제2당이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는 당이고 거기가 대통령을 배출해서 여당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각 개개인의 노력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개인의 잘못,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겨.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 방안들, 그 개인의 잘못으로만 말할 수 없다. 라는 쪽에 조금 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야. 굳이 말하면 어쨌든 조금 더 그 추가 기울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어떤 그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 맥락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조금씩 이렇게 서로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른바 뭐야?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자, 찬진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봤어? 네. 무슨 뜻이야? 말하는 게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그렇지. 뜻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듯이 말을 한 게 나중에 현실이 돼버린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라는 어떤 그걸 갖고 있는데 영분이가 차라리 아빠가 뭐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좋았어. 나하고 했던 말인데 그때 그 근데 영분이가 했던 말은 화가 나서 했던 말이지 진짜 아빠가 죽기까지 바랬던 것은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아빠가 물론 실수로 돌아가신 건데 그런데 영분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에 대한 뭐 죄책감. 그렇지 죄책감을 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분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무척이나 괴로운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영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있긴 하지만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과 그 말과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뭐하지 않아? 약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게 크지 않아.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시안이 못생겼잖아!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시안이가 못생겨지지 않아. 그치, 시안아? 절대 그런 일 없지? 네. 전 아, 언제나 잘생겼죠. 그러게 말해. 언제나 잘생겼어. 찬진아, 동의가 돼? 네? 동의가 되냐고. 시안이가 그건 언제나 살짝 잘생겼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이런 자, 찬수야, 찬진이는 좋은 형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말이 씨가 될 것 같아? 아니요. 아니라는데. 자, 다음, 현실이 착하네. 3등. 민준이. 음, 그 135쪽에 그 영분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제 전학 가기 전에 그 막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수업 끝내고 있었는데 그 성수가 아이들의 책가방을 막대기에 꿰며라고 했는데 왜 굳이 책가방을 등에다가 매면 되는데 왜 굳이 막대기에 꿰어서 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책이 조금 다릅니다. 책이 조금 달라서, 어, 그 쪽수가, 책은 같은 책인데, 판이 좀 달라갖고 쪽수가 좀 다른데, 지금 민준이가 갖고 있는 걸 좀 읽어보면, 아이들의 책가방을 막대기에 꿰며 성수가 말했다. 풀줄기에 메뚜기 꿰이듯 책가방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몇 쪽일까요? 한 그게 그 그림으로 있잖아. 119쪽쯤 여기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주요 그림 보면, 그래서 다른 친구들 책은 음,
자, 근데 뭐 그거 굳이 안 하라도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 갖고도 그 내용은 그거밖에 없거든. 하겠습니다. 진행해. 민주. 일단 제 생각에는 뭔가 가방으로 매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나무 짝 막대기에다가 가방을 몇 개씩 꿰어가지고 그 여러 많은 좀 한 2명 이상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뭔가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시현 씨, 일단 저의 약간 성격으로는 친구가 많이 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대기에다가 가방을 약간 이렇게 꼽으면 약간 친구들과 약간 재밌게 약간 이게 아니네. 친구가 나눠서 약간 무게를 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걸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오찬일 씨, 가방을 자기 스스로만 혼자서 매는 게 아니라 같이 드니까 작가가 그림 그릴 때 더욱더 친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오. 오찬수 씨, 저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꼬치 알아? 네, 네. 긴 막대기에다 이렇게 고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꿰잖아. 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책가방이 있으면 이 손잡이 있지, 손잡이. 아니면 책가방에 여기 등에 매는 거 있지. 여러분 책가방에 이렇게 등에 매면 한 사람이 몇 개를 멜 수 있어? 한 개. 한 개 멜 수 있잖아. 근데 책가방에다가 긴 막대기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저기 하는 거야. 그 책가방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 가방 매는 그 부분에다가 그 막대기를 이렇게 꿰는 거야. 그 막대기 하나에 책가방 여러 개가 뭐해? 뭐가 오찬, 있어요? 할 수 있지. 아, 그러면 요 책가방, 요 막대기 양쪽에 들면 몇 사람이 들면 돼? 두 사람? 두 사람, 사람이 들면 되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놀아요. 하나, 책가방 안 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아, 내기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한 30분씩을 걸어 다녔어.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뭐 하는 거야? 내기하는 거야. 책가방 몰아주기. 그래서 어, 가위바위보 하고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진 진 사람이 사람. 친구들 책가방을 다 들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뭐 하는 모습들 그냥 이렇게 노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찬진이 서로하고 네? 시간하고 민준이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궁금한 거라던가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진행하는 거 봤어, 찬진아? 네. 찬수도 찬수도 친구도 하는 거 봤어? 네. 그러면 찬수도 혹시 달림을 알죠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라던가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하고 말한 대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없으면 다음부터 하면 되고 어때 찬진이는?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찬수는 책을 조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음, 읽어서 찬수 특별히 생각이 없고 있어 없어 없어? 네. 자, 그러면 찬진이하고 찬수한테 오늘 서로하고 시안이하고 민준이가 이 책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책에서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예를 보여줬어, 사실은. 서로하고 시안이하고 민준이가 일부러. 어? 자, 찬수가 보기에 이 달리면 알죠라는 책에서 중요한 문제를 갖고 진행한 사람이 누구야? 서로 시안이 민준이 중에서? 음, 찬수가 영분이요. 병분이가 어딨어? 어? 네? 여기 지금 서로하고 시안이하고 민준이라는 지금 세 친구가 아, 제안한 문제 중에서 이 네. 책 달림을 알죠라는 책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찬수가 음, 보기에는 시안이 저 음.
시한이가 얘기했던 거? 네. 찬수야 마이크 안 꺼도 돼. 자, 시한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물고기가 말을 물고기가 말을 할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가 찬수가 생각하기 달림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다. 찬수 어, 얘기는 중요한 문제 뭐라고? 중요하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문제라고? 헷갈려가지고 그 중요한 문제는 뭐야 그러면? 민준이? 민준이가 말했던 그 책가방을 꿰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다. 찬수야? 네. 어? 이 책이 책가방 꿰는 너무 얘기야? 헷갈려가지고 헷갈려. 찬지가 보기엔 어때? 네? 찬지가 보기엔 어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시환이, 민준이 세 명이 다 중요한 문제 얘기 안 했다. 네. 그렇지. 정토론을 하지 않았나요? 그 뭐라고? 아빠 토론, 아빠와 내 토론한 알 정토론 수도 있- 중요한 거예요? 왜 시환이는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약간 이 두 주인공 그 뭐지 이름이? 영분이하고 그 음, 명분이? 영분이. 명분이랑 송화 음, 그 친구들이 둘 다 약간 엄마 아빠가 없는 약간 그런 애들이잖아요. 음, 근데 약간 그것도 문제가 하나가 되잖아요. 음, 이 사건의 중심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음, 중심 문제를 가지고 약간 질문을 했으니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찬진이 시환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문제가 이 음, 영분이 아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서 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분이 아빠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그럼 뭐에 관한 얘기야? 그럼 찬지의 생각하기. 그냥 이 영분이와 다른 소마와 다른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게 이 책인 것 같아요. 찬지가 보기에는 이 책이 영분이와 송화 등 그 친구들의 이야기다. 친구들 간의 이야기라고 본 거야, 찬지는. 네. 찬수는 어때? 찬수는 이 책이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전 송화랑 영분이랑 음, 송화 할머니 이 셋에서 음, 이사하고 막 하니까 음. 셋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송화와 영분이와 할머니? 세 사람 사이의 관계 이야기다. 네. 서로가 보기엔 어때?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저는 그 주제가 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음. 질문했습니다. 서로는 그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민준이는? 그 책 주제요? 이 책의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뭔가 그 송아랑 영분이 둘 다 뭔가 부모와의 관계가 음, 보통 애들과는 조금 다를 음, 수도 있는데 뭔가 이 책에서는 약간 가족과의 관계가 약간 중요한 문제 같아. 자, 그렇지. 그래서 달림은 알죠라는 이야기가 몇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가족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주인공으로 한 가족.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조손 가정이라고. 뭐라고 본다고? 소가용 왜 조손 가정이야? 조손 가정이 뭐야? 그 약간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있는 거? 조부모와 누가 사는 혼자. 손주로 이루어진 가정.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의 가정은 이른바 부모와 뭐, 자녀, 부모, 부모와 자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좀 흔한 편이에요. 다수를 이루고 있는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부모가 없이 조손 가정인 어떤 그러한 이 부분들. 그래서 이른바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안 계신 걸로 인해서 송아가 늘 아버지를 뭐하는 이야기?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듯이 폭력적인 아버지, 아버지의 문제,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안이 뭐? 그러면 뭐였지? 그 송아 친구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지? 명분이. 근데 명분이는 무슨 가정이에요? 명분이 무슨 가정 아니지, 그냥. 그 그냥 부모님, 아버지 문제, 굳이 말하자면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뭐, 한분 한부모 가정이 되고, 한부모 가정. 나중에는 명분이가, 물론 이제 엄마하고 사는데 만약에 엄마도 없다. 그럼 이제 뭐야, 이른바 소년소녀 가정이 되는 거죠. 소년소녀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떤 그런 어머니의 가출 등등으로 해서 어쨌든 이 가족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갖는 또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할머니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이 할머니가 갖는 중요한 특징. 자, 할머니가 우리 보통 할머니가 다른 특별한 점이 뭐야? 무당이에요. 그렇지. 무당이라는 직업인데, 찬수, 무당이 뭔지 알아? 네, 무당이 뭐야? 그 무당 살짝 운이 나쁜 사람 음, 어디 가서 팔자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서 음. 도와준 사람들? 도와준다. 찬진이, 무당이 뭐야? 신내림 받아가지고 음, 뭐 팔자를 해주거나 음, 여러 가지 해서 돈 버는 직업이야. 음.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거 봤어? 원래 그 19금이라 못 보는 거야? 못 보나? 파묘? 아, 파미오. 네, 못 봐요. 파묘라는 19금. 영화, 뭐, 저기 뭐야, 그건 그 봤어요. 15세 뭐지, 쇼츠 뭐 이런 거도 못 봤어, 전혀? 네. 봤는데 자, 파묘에도 무당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무당. 지금 무당이 지금 이런 게 다 무당이야. 그래서 아까 누가 잘 얘기했는데 무당은 기본적으로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일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무당들은 다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들마다 자신이 섬기는 그런 신이 있어. 그래서 그 신의 점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무당들이 그래서 신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과는 다른 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 신비한 능력 중에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인간의 운명을 점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무당들이 대부분 이제 뭐를 해? 굿이라는 거죠. 굿이라는 걸 하게 돼서 여러분들 왜그 과일 제사상 같은 그런 상 커다랗게 차려놓고 이 무당들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굿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가끔 무당들이 뭐야 자기가 신내림 받았다는 거에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두타기라는 걸 하는데 작두 알아? 그 아니요. 칼날이 응? 날카로운 거 아니에요? 작두가 날카로운 칼날 요게 이제 작두예요. 요 작두인데 요게 지금 이 무당이 작두 날카로운 칼날이 이게 올라간 거야 지금. 근데 발 베이지 않나 저거? 그러니까 발 베이지 않으니까 요게 이제 뭐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이 작두타는 거. 요 날카로운 칼날이 이 무당이 서 있는 요 작두타기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원래 작두는 풀 같은 거, 그 소한테 풀 여물이라고 그러는데 풀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줄 때 그 작두를 쓰고 작두가 때로는 사형도구로 쓰기도 했어. 그 사람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작두에다 목 이렇게 내밀고 작두를 그냥 쓱 해갖고 머리 잘라서 죽이는 그러한 처형이었던 건 도구를 쓰였는데 그것도 이 작두 하는 것들이 무당들이 또 이렇게 보이는 퍼포먼스예요. 근데 어쨌든 무당들이 그렇게 구슬하는데 그 무당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 무당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상 미신, 미신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당에 대해서 이렇게 추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책 저자의 입장은 뭐야? 찬진이 무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 보니까 이 책 저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서로
이 책에서는, 음. 그러니까 저자가요? 저자. 이 책의 저자는 무당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한 것 같아? 네가 보기에, 서로가 보기에. 약간 그 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시안.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 무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책의 저자가 무당을 어떤 식으로 그 서술하고 있냐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음, 상수, 상수? 보통 사람들이 무당을 미신 믿고 막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응, 그런 생각을 아예 접고 도와주면서 이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응. 음, 자,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은 그 보통 사람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들이 송아의 아버지, 이 할머니의 아들, 이 송아의 아버지와 이 할머니의 아들은 무당인 어머니 덕분에 용돈을 넉넉히 받아. 그러니까 무당이 그 뭐야, 굿 같은 거 하면 돈을 많이 벌어. 특별히 이제 이른바 영험한 무당. 신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맞추거나 뭐 이렇게 구슬했을 때 뭐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요 무당 역할을 하는 바람에 그 아들의 돈을 이렇게 풍족하게 줄 수 있어. 근데 동시에 무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놀림, 그 뭐야, 척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들 입장에서 그 어머니가 무당인 것을 아주 뭐해? 싫어요. 싫어하지. 그래서 결국은 가출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는 얘기. 반면에 이 작가는 이 무당인 이 할머니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이 실제로 뭐하는 낫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마음의 응어리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응어리를 풀어준다던가. 그래서 이른바 그 무당 역할은 그 심리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가, 상담해준 어떤 역할들. 아니면 우리가 서양 의학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뭐라고 생각, 그 민간요법. 민간요법에서 예를 들면 뭐 벌한테 쐬이면 된장을 발라라라던가. 옛날 약품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민간요법을 갖고서 아픈 사람들을 뭐 해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서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할머니가 어쨌든 무당으로서 이 할머니 이 모습들을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와 관련돼서 또 하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이 할머니의 출신이 어디에 출신? 황해도, 황해도 즉 북한. 그 북에서 월남 가족이. 자, 월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월이 건너온 남쪽으로 내려온 그래서 월남 가족이라고 해요. 반대로 우리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보니까 월북이에요. 월북 인사라고 부르는데 월남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 어떤 그런 바람 꿈이 두 가지였지. 하나는 누가 돌아오는 거? 아빠, 아니, 아들이 돌아오는 거. 아들, 아들 또 하나는 통일, 통일이 되는 거. 그 통일 그래. 이야기 마지막에 이 1번과 2번이 만나지. 이야기 마지막에. 이 1번과 2번이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야기 마지막에 뭘로 끝나? 아빠랑 응, 아들이랑 같이 응. 그 통일을 뭔가 굿하는 거. 그렇지. 통일을 염원하는 굿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어떤 그 무당으로서 그 통일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통일 굿으로 이야기되고 이 아버지 역시 끝에서는 뭐 하게 돼? 이 할머니와 화해를 하죠. 화해.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물론 이 무당을 계속 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과는 다른 거야. 그 전에는 부끄러워서 하지 말라는 거였어. 근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이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 건강상의 어떤 그런 이유로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냐. 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이 이야기가 끝에 가서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려면 뭐에 관해서도 땅. 무당에 관해서도 사실은 잘 알아야지만 이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책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른 책과 다른 어떤 특별한 점을 느낀 거 혹시 없어? 이 책 읽으면서? 찬진 어땠어? 이 책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한 평가? 뭐 느낌 어때? 다른 책과 좀 뭐 느낌이나 뭐 분위기나 뭐 뭐든 좋아. 어땠어? 그냥 솔직하게 뭐 재미없었는지 뭐 등등. 다른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비교할 게 없고 찬수는 다른 책보다는 지루했고 음, 내용은 다른 책보다는 좋은 것 같아서 음. 나쁘지 않은. 지루했는데 나쁘지 않은데 뭔 말이야, 찬수? 너 지루한 거 좋아하는구나. 어? 예? 찬수야, 지루하는 거 지루한 거 좋아해? 지루한, 지루하긴 한데 그 아, 내용이랑 의미가 좋아가지고. 아, 지루는 했으나 내용상 의미가 좋았다. 그러니까 지루한 이유로 뭐라고 생각해, 찬수야? 어떤 점 때문에 지루했다고 생각해? 살짝 막 임팩트 있는 부분이었고 음, 살짝 잔잔하게 내용이 흘러가서. 잔잔하게 내용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루하다. 찬수 액션 좋아해? 격렬한 거 좋아해? 아니요? 근데 잔잔한 거 좋아하게 생겼구만. 그렇지 않아? 네, 너무 잔잔해? 네. 그래, 그래. 선호는? 음, 약간 다른 그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응, 무당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응, 하지만 되게 중요한 그런 아버지의 존재성 이런 거를 약간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좋은 응,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민준이는? 그 보통 다른 책에서는 무당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응, 이 책에서 약간 그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시안이? 음, 이 책 제가 전에 다니던 논술학원이 있는데 응, 거기는 약간 어 그게 많았어요. 약간 되게 재밌는 약간 어린이 소설 이런 책. 응, 근데 약간 이건 약간 색다른 약간 그런 이런 거라서 조금 재밌었어요. 뭐가 색달랐는데? 약간 그 민준이처럼 무당 나오는 것도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 말 맞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해주는 것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 걸었다. 실험, 베개 자랐고, 부들, 조리풀, 수쿠령, 하미, 재개, 진호귀굿, 작신작신, 저지레, 거풍, 끌탕, 해살, 물따위, 사무제. 자, 지금 쌤이 말했던 말, 혹시 아는 단어 있어? 다 이 책에 나온 단어들이거든? 그래서 이 김양희 선생님이 쓴 이 달림은 알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말을 살려서 글을 쓴 거예요. 여기 뒤에 이거 나와 있어요. 어, 그 박완서 심사평 가운데 약간 이런 거 써 있어요. 우리 말을 살려 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말을 살려 썼는데 더 어려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민준이? 그 약간 어 그 아유, 민준이 멈췄네. 시안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어, 음, 잘 모르겠어요. 음. 자, 우리말인데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말보다 외래어나 이런 외국어 이런 것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도 서로 뭐해? 경쟁을 해. 그래서 경제. 말들도 서로 경쟁을 하는데 자주 안 쓰면 그 말이 뭐해?
사라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작가는 일부러 사라져가는 그런 말들을 되살리고자 그런 말들을 살려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작가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말들이 또 이제 많이 쓰이게 되면 그런 말들이 우리가 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말로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요거 쌤이 쪽수가 책마다 좀 달라가지고 그런데 원래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찾은 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찬진이, 찬수, 서로, 시안이, 민준이 순으로 읽겠습니다. 한 문장씩. 찬진이, 강물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찬수, 눈부시게 반짝이는 물빈을 보았다. 서로, 새가 곤두박질 치듯 물비를 가까이 날아들었다. 시안이, 송아는 새의 날갯짓을 눈으로 따라다녔다. 민준이, 못 이기는 척 발뒤꿈치만 보고 걸었다. 찬진이. 문어의 개구리처럼 떠들어댔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문학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물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물 비늘을 보았다 해서 너네 왜 그 햇살에 이렇게 강물이 붙여갖고 이렇게 바짝바짝 거리는 건지 그거를 반짝이는 그걸 보고 물 비늘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 물 비늘을 보았다. 새가 곤두박질들 물 비늘 가까이 날아들었다. 그 새가 이렇게 이런 모습들. 새의 날갯짓을 눈으로 따라다녔다. 그 새가 날갯짓 하고 있는 것도 계속 봤다는 건데 그거를 봤다고 쓰지 않고 눈으로 따라다녔다고 써. 발 뒤꿈치만 보고 걸었다. 못 이기는 척. 문혼의 개구리처럼 그 논의 개구리들이 막 그 개굴개굴개굴 우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모습들을 문혼의 개구리처럼 떠들어댔다. 이런 식으로. 찬수. 강물은 간지럼 타는 아이처럼 하얀 이를 드러내며 자꾸만 웃었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왜 이렇게 그 강물이 보면 이렇게 뭐야 좀 이렇게 일렁거려가지고 이렇게 하얀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거를 간지럼 타는 아이가 하얀 이를 드러낸 거에 비유해가지고 강물이 웃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인적인 의인법 표현을 쓴 거지. 서로 신음소리가 뒷바퀴에 걸려 어디까지고 뒤따라 강아지 신음소리도 계속 신경 쓰였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시안이 송아의 가슴에 잔물결이 일었다. 가슴에 잔물결이 일었다 해서 마음의 어떤 그런 움직임, 마음의 변화가 됐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민준이 비둘기 비싼 그림애가 들녘을 가만가만 덮고 있었다. 또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비둘기 비싼 그림에가 들녘을 가만가만 덮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찬진이 가장과 소리도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다.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다는 거는 자장가 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점점 작아졌다. 그걸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다는 거예요. 찬수 배추잎에 푸른 달빛이 내려앉아 있다. 달밤 달이 비추는 건데 그걸 배춧잎에 푸른 달빛이 내려앉아 있더라고. 서로 송아의 뺨에 발결에 곡물이 들었다. 얼굴 빨개졌다는 거를 뺨에 발그레 꽃물이 들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안이 철냄 실은 바람이 어루만져졌다. 그 솔레움, 소나무 향이 나는 바람이 어루만졌다. 그 다음에 민준이 짙푸른 하늘이 물러앉아 있었다. 찬진이 꽁무니 먼지구름을 달고 다녀갔다. 달리는데 어때 뒤에서 이제 뭐야 그 차가 달리면 이렇게 먼지가 막 이렇게 나눴던 그런 모습들. 찬수 할머니 얼굴엔 봄볕 같은 미소가 더 머물고 나였다. 아니 옅은 웃음. 서로 뒷마루에 가을별이
가을 별이 볕이, 가을 볕이 푸짐하게 내려앉아. 가을볕이 환했다는 거야. 그다음 시안 누런 흑백의 햇살이 물무늬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옛날 흙벽에 햇살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뭐야 아지랭이 같은 게 좀 일렁여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민준이 길가 사시나무에 바람이 앉아 장난을 쳤다. 그 사진나무 흔들린 거를 바람이 아주 장난쳤다고 표현한 거야. 차준이 잎새들이 간지럼을 타느라 휘뜩휘뜩 뒤집히며 웃음소리를 냈다. 그래서 그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모습들 그 소리 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사람처럼. 그다음 서로 영희는 주전자 물 끓는 소리를 내며 입으로 숨을 쉬었다. 그 입으로 이렇게 막 헉헉거리는 숨쉼을 주연자 물 끓는 소리를 낸다라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 다음에 시안이 어둠살이 내리는 마당을 내다보았다. 민준이 마당 밖의 고삿길과 들을 어둠이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었다. 산진이 오즈넉한 방 안을 먼지처럼 떠다닐 뿐이었다. 한수 낑낑대는 소리가 골목 밖까지 따라왔다. 서로 문틈을 비집고 들어온 달빛이 곧 시안이 안개가 내리듯 송하의 음속으로 나른함이 고루 퍼졌다. 민준이 삿짐차는 두 줄기 노란 빛을 앞세우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산진이 실꾸러미의 실이 풀리자 갖가지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 탓이었다. 찬수 겨울에는 일찌감치 꼬리를 사리곤 했다. 서로 찬바람이 빗마당에 남아 비질하는 소리를 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요런 표현들을 이 책에 나오는 표현들이야.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이렇게 뽑아놨다는 얘기야. 시안이 왜 뽑아놨을까? 어, 외프, 민준이 선생님 왜 뽑아놨을까? 이 책에 약간 표현이 많이 나왔다고? 찬수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을 찾아서 음. 써놓으면 그런 아, 말이 음. 풍성해지고 음. 모아놓은 그런 그렇지. 자, 지금 쌤이 표현 뽑아놓은 것들이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좀 더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였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 이런 서정적이고 잔잔하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이 책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이렇게 뭐야 이런 건 난 싫어. 난 좀 이렇게 스피드하게 사건 연계가 빠르고 아주 강렬한 그 갈등이 있고 이런 게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슴슴한 거야. 너무 슴슴한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재미를 느끼는 게 좀 다른데 어쨌든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표현을 뽑아준 이유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책을 읽다가 이런 좋은 표현들을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요 표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뭐 할 때? 글쓰기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베껴서 이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여러분도 좀 더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아예 뭐야?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전 단계 여러분들이 이미 남들이 만들어낸 좋은 그런 문학적 표현을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에 자꾸 뭐해? 가져다 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 그럼 가져다 쓰려면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이 표현 멋진데? 이 표현 좋은데? 라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밑줄 긋기 노트 뭐 이런 식으로 메모 같은 거 해놓으면 그걸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표현들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글들이 조금 더
아름다움을 품격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쌤이 여러분들에게 그 표현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 송아 할머니가 이른바 할머니다 보니까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송아 할머니가 한 얘기야. 자,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원순의 악순의 또 남편은 남편이지. 계속. 애들 봐서 참고 사수. 요 송아 할머니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영분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겠지. 원수의 영분이 악순애도 남편은 남편이지. 애들 봐서 참고 사소. 결국 남편이 뭐여도 같은데. 폭력적이어도 또 돼.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난리 쳐도 그래도 뭐 하라는 거야? 남편은 남편이다. 이게 아까 존재론적 어떤 그런 시각이지. 그리고 누구 봐서? 애들 봐서 참고 살아라. 너가 애들 놔두고 어딜 가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영분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어? 영분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 영분이 뭐냐? 영분이 어머니가. 자꾸 영분이 아빠가 때리니까 집을 나간 거잖아. 나갔어요. 네. 그래서 서울 가서 뭐 식당에서 일하면서 살잖아.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송아 할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 애들을 봐서, 남편이 그렇게 원수처럼 못되게 굴어도 그냥 뭐 남편은 남편이니까 참고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어때, 찬진이? 이 할머니의 생각에 동의해? 아니면, 네, 동의한 거예요. 맞고 살아라? 네, 참고 살아라? 왜? 그냥 애들이 만약에 가출하면은 어릴 때부터 응, 정신적으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애들이 다 컸을 때 그렇게 하지 애들이 응,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응, 애들한테 응,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응. 그 애들한테 악영향 안 끼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멍들면 괜찮아? 그럴 만한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자신이 없다면 그렇게 안 하면 되죠. 찬수는 어때? 저는 아무리 애들 봐서 하라고 하고 해도 내 목숨까지 아니고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응, 그거를 참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는. 물론 이거는 둘 다 응, 그 영분이 엄마의 선택이기 때문에 응, 존중을 하지만 저였다면은 일단 이런 남편 있으면 결혼 안 했을 것 같고요. 응,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런다 그러면 그 애들이 왜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응, 그래도 그 약간 그러니까 아빠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응. 애들한테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시안이. 저는 약간 아무리 술에 취한 거라고 해도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민진이. 저 아까 약간 나가져가지고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요거, 이런 할머니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참고 살아야 된다는 할머니 시각에 대해서. 뭘 참고.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어도 아이들 봐서 참고 살아야 된다. 아, 그 폭력적인데 응, 그 폭력적인 뭔가 그게 너무 심하면은 응, 못 견딜 정도면은 응, 그 아이들을 생각한 것보다는 먼저 나의 몸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피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 5명 중에 찬진이가 가장 이제 이른바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할머니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가치관이에요. 즉, 어머니로서의 삶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선호 같은 경우나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머니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전에 한 여자로서의 삶, 자기 인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기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보다 찬진 입장에서는 어머니로서 자식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 어머니라는 이 존재는 어머니이기 전에 뭐이고 여자이고 여자이기 전에 뭐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근데 그런 복합적인 존재에서 어떠한 존재를 가장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의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이에요. 여자가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어? 여자는 엄마는 참아야 된다. 엄마는 자식을 제1 우선순위로 놔야 된다는 게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었어. 근데 최근에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은 내가 엄마이기 전에 나도 뭐다? 사람. 여자하고 사람이.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안전, 내가 나의 가치관, 내 삶의 실현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아까 서로가 얘기했듯이 오히려 더 좋은 가정을 꾸려주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다 라는 식의 논리까지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이 있으면 옳고 그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찬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83쪽 이 말은 무슨 말 같아? 저 여자는 잘 아침잠이 길면 흉된다. 네, 찬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 들려요. 여자는 아침잠이 길면 흉된다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찬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말은 음, 여자는 음, 아침잠이 길어서 음. 길면 안 된다는 게 어, 잘 모르겠. 맞아. 그 말이야. 여자가 아침잠이 길면 안 된다. 늦잠 자면 안 된다. 여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일찍 일어야 한다는 말이야. 어떻게 네, 생각해, 이 말에 대해서? 별로 그닥 좋지 않은 와닿지 않는 그런 나쁜 말. 왜? 사람이 그 음, 아침잠 자고 늦잠 잘 수도 있는데 음, 여자라고 편견 지어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음. 찬진이는? 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게 이 여자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음, 모두가 부지런해야지 음, 사회도 잘 굴러가고 음, 자신에게도 이득을 보는데 여자라는 말을 붙이니까 음, 그건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아. 민준이. 또, 그 뭔가 저 말은 좀 너무 예전에 아까 여자들이 막 꼭 뭐 아침 밥을 차리고 집안일하고 음, 그런 시대에 너무 옛날 말인 것 같아서 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마이크 켜고 서로야. 일단, 음, 사람이 부지런하는 건 맞는데, 여자만, 그, 특별히, 아침잠이 길면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시안이. 음, 여 철호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아침잠이 길면 힘든다. 그러니까 약간 밤에 빨리 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자, 아침잠이 길면 힘들다니까 음, 밤잠이 길어도 되는. 음. 여자 는이라고 하는 건 이 는이 문제지. 이 는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조 보조사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결국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아침밥 짓고 해야 된다.
여자가 늦은 자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날 성평등의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여자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발언인데 이것도 역시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태도를 가질 건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지. 다음 주에는 13살에 마음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입니다. 13살에 마음 부자가 된 키라에서 이게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가 1탄이고 13살에 마음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은 2탄인데 이 2탄 13살에 마음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진이 찬수가 오늘 아까 앞에서 친구들이 한 것처럼 그 책을 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미리 질문을 준비해 오면 돼. 찬진아 상수야. 네. 그래서 다음에 찬진 찬수도 진행을 하면 되고 어때? 찬수 오늘 처음 수업했는데 힘들었어?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 발표하고 음, 질문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이거 어떻게 계속 힘들 건데 찬수야? 너도 해야 되는데. 찬진은 너도 어때? 해야 되는 건데. 네? 찬진은 어땠어?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찬진이 찬수 오늘 첫 수업인데도 아주 활발히 열심히 잘 참여줘서 쌤은 뭐 찬수는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쌤은 찬수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안이 서로 민준이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키라 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